저도 너무너무 최근에 힘든 상황들을 계속 겪었잖아요. 딱 두 가지 갈림길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다 포기하는 거, 제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딱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대, 40대, 그 다음 50대, 60대인 분들, 그리고 2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더 잘 살고 싶다.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소친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싶다, 잘 산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돈이죠, 돈. 근데 우리가 돈을 벌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이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정말 오랜 기간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이 돈에 대한 것은 안 알려주잖아요. 저는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죠.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노후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은 분들은 정말 좋은데 실버타운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돈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그냥 경제 신문 보는 것만 잘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뭐 부동산 공부해야 돼, 주식 공부해야 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그 경제라는 큰 부분의 일부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더 자금 분야인 부동산, 뭐 주식 같은 것들도 잘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경제신문이죠. 그런데 뭐 보통은 요즘에는 인터넷에 있는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종이신문을 받아봐요. 처음에는 제 지인분이 종이신문을 그냥 받아본다 하길래 호기심에 이거 받아보다가 난 안 보게 되면 나 그냥 취소해야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내가 돈을 주고 정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잠들기 전이라도 제가 요거를 끄적끄적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종이신문이 좋은 점이 뭐냐면 메모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 신문은 메모하기가 어렵잖아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이신문은 제가 연필을 들고 중요한 부분은 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한 번 더 적어보고 조금 정리하고 그냥 그 신문에다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제신문을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게 됐죠. 근데 이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분들은요, 왜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힘들지? 왜 집값이 떨어지지?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경제신문을 계속적으로 보는 분들은 금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예전에는 사실 이 금리와 뭐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워낙 이게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됐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잘 알아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경제 기사에 나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미국에 있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인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안에 3회 연속 금리 내리겠다라는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조금 더 희망적이잖아요.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그걸 동결했다가 이제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심리가 나아질 수 있겠구나. 나 이제 준비해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계속 이분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나에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 대출 이자가 올라가죠. 내 가정의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기존의 돈 내가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버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돈 공부는요, 이런 경제신문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고요. 작은 것부터 또 실행하면 좋죠. 우리가 당장 부동산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돼라고 하면 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조그만 것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요. 일본에서는 계속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거의 마이너스 금리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거의 우리나라 이제 원화 대비해서 아직 900원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엔화를 좀 사놓아 볼까? 이걸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일본 여행을 갈 거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엔화 좀 사놨다가 조금 더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되게 작은 실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해보면 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그래도 우량 기업인지 정도는 알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이 우리가 경제 기사를 보다 보면 이번에 어떤 걸 했어, 어떤 실적이 났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의 주식을 내가 많이는 못 사더라도 몇 개씩 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 용돈을 가지고 그런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배당금이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우편물 같은 게 와요. 그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아, 너네 지금 주식이 요 정도 있고 배당금이 이만큼 나왔어라고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죠. 그리고 이번에 요 기업의 주식이 이만큼 올랐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큰 변화가 없는데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 수익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이 돈을 모아서 계속 나는 이런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보는 게 정말 돈 공부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잘 살려고 하면요. 결국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은 항상 의지를 하고 싶어 하죠. 뭔가 전문가에게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나보다 그걸 먼저 해본 사람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죠. 결국에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아, 저 사람들은 결국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걸 샀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계속 보유를 할 것인가? 팔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계속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스스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죠. 지금 저의 영상을 만약에 보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 중에서 뭔가 제가 실습을 하게 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라는 영상들이 있죠. 그걸 보면요. 제가 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대입을 해가지고 똑같이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직접 말을 해본 거나 아니면 가족 앞에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뭔가 그런 걸 했을 때는 정말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생각에다가 나의 생각이 더불어져가지고 이건 그냥 나만의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나의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어떤 나의 확실한 기준이 딱 서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서게 되면 어떤 내가 투자를 한다, 뭘 한다 했을 때도 내 기준에 맞으면 하게 되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이 기준을 해서 잘 되면요. 아, 이 기준이 맞는 것이고요. 이 기준을 했는데 잘 안 됐을 때는 그 기준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냥 남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작업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많다고 해서 못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방법론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어디가 좋습니다.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만약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내 거화 시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예시를 다 바꿔가지고, 나만의 지역들을 다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했을 때, 이 방법론으로 했을 때 이 결과가 도출되는가. 그걸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많이 움직이라는 거죠. 요즘에 사실 너무 편리해진 세상이잖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조회만 해도 다 알 수 있죠. 굳이 안 가도 되죠. 그래도 저는 많이 움직이는 게 훨씬 나에게 좋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뭐 많이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만약 부동산 공부하신다고 하면 임장을 많이 가보면 좋죠.
특히 이제 봄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다니기 좋잖아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곳,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그냥 가볍게 계속 가보시고, 거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장도 보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왜 여기는 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껴보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좁은 시야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말 낯선 곳,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아, 내가 되게 작은 존재구나. 아,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고, 이렇게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많이 움직이다 보면 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곳에 가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인연이 쌓여가지고 나에게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기회를 절대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이라는 게 저도 책을 거의 세 권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는 그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잘 볼 수가 없죠. 뭐 강의나 유튜브로 본다 해도 그 사람의 온전한 인생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책에는 그런 게 다 녹아져 들어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걸 했고, 그런 것들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책값이 2만 원이 안 하잖아요. 2만 원이 누군가에 비쌀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책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재테크를 공부할 거라고 해서 무조건 재테크 책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하는 분야에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인드, 내 멘탈. 이게 멘탈이 약간 사람은 인생을 진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최근에 힘든 상황들을 계속 겪었잖아요. 두 가지 갈림길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다 포기하는 거, 제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딱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만약에 멘탈이 너무 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인생을 그냥 포기를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인생 포기를 했겠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그런 책들을 통해서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쌓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돌파를 해 나가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책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오디오북을 많이 들어요. 항상 틀어놔요. 아침에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준비시키면서도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책의 내용이 저에게 박히게 돼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제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아, 이 사람도 이랬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을 읽으시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한 권이라도 내가 제대로 씹어 먹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책이 있으면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돈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 좋은 게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죠. 임장도 많이 가보시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하면서 좋은 인연들, 많은 경험들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많은 책을 보기보다는 하나라도 딱 정해가지고 그 책을 씹어먹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요. 정말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가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